삼성전자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음 주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좀 밝히면서 전쟁 종식에 대한 이 시점은 멀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느낄 때, 뼛속까지 그렇게 느낄 때라며 또 이런 전쟁에 대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미증시에 대한 이 전반적인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미증시뿐만 아니라 이 유가 폭등에 대한 공포감까지 일전에는 83달러까지 하회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이 100달러를 상회할 수 있는 이 급등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가올 이 월요일장 미리 대비하고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서 맞이해야 할 이 명분이 존재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우리는 이 성공적인 투자 계획을 설립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일단적으로 막장에서는 이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 5%대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발생이 좀 되면서 아래 꼬리를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마이너스 2%대의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발생이 됐던 이 대부분의 하락폭은 또 만회를 해줬다라는 건데 이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줬던 매수 주체를 좀 같이 보면요, 제가 막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이 신한투자증권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한투자증권에서 매도에서 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물량을 좀 매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막장도 여전히 물량을 계속 늘려가면서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이 모건스탠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건스탠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모건스탠리는 막장 전날까지는 좀 매도로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일 날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였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면 물량을 좀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신한투자와 함께 계속 이 아래꼬리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 초반에 이 삼성전자가 급락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어제 이 미증시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밀렸었잖아요. 미증시를 보시면 이 막장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1.78% 밀렸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3.43%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장 초반에는 이 미장의 영향을 또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사실 급락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급락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됐던 이유는 뭐냐? 이제는 이런 전쟁 악재 있죠.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증시도 급락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처음 전쟁이 발생됐을 때는 어땠어요? 공포 심리가 극에 달했었죠. 갑자기 전쟁이 터졌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 투매를 가장 많이 던졌단 말이에요. 막장에서도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이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이 민간 상선을 피격하면서 항복은 없다, 전쟁 계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별로 발생이 되지 않았었죠. 그 뜻은 뭐냐면 지금 물론 이 투매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 투매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갈 사람은 이미 앞에서 다 나갔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젠 전쟁 리스크를 처음 발생했을 때보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 내성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일 날, 이 날짜는 무슨 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습니다. 현재도 이 선호 합성 지수를 봤을 때 소폭이긴 하지만 숏 배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선물 옵션이 끝났죠.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지금 와서도 수익을 좀 보려면 여기서 하락 배팅을 했을 때 지수가 더 빠져야 돼요. 삼성전자가 더 빠져야만 수익을 좀 보는 구조입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이 상위 종목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좀 빠져줘야만 지수가 빠지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 내성이 생겼다. 아니 어제 유가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안 빠지잖아요.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빼기 어려운 상황이다. 막장에서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530만 주가 매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추가로 안 빠졌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여기서 하락 배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물량을 모아서 반등해서 수익을 보는 게 맞겠죠. 반등해서. 그리고 앞으로 선물 포지션을 생각을 해봤을 때 3개월씩 잡혀 있잖아요. 이 만기에 대한 일정이. 그럼 이 3개월 동안 어떤 일정이 있어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 대한 이 컨센서스는 이 지금 1분기 예상치가 35조입니다. 우리가 이 반도체 사이클을 생각해보면 상반기까지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분기에 대한 이 컨센서스가 또 46조예요. 이렇게 보면은 11조 정도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54조. 그러면 8조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11조, 여기서 8조. 그리고 3분기가 54조니까 8조 맞죠? 어때요? 이 증가하는 영업이익 폭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 가면 성장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주가라는 건 어때요? 항상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뒤에는 이 고점이 형성될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인사이트를 봤을 때는 이번 전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를 보이고 그때 우리는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장도 장 초반 급락이 나왔지만 바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고 매도 물량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응을 얼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흐름이에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절대로 예측하는 이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트럼프가 전쟁 얼마 가지 않는다라고 3월 초부터 전쟁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제는 또 자기가 이 승리를 했다라고 셀프 승리를 선언했는데 웃기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좀 강하게 반응을 했지만 지금은 내성이 생긴 이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서 반응을 얼마 하지 않는다. 그 점을 보면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물량을 좀 모아가야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사지 마세요. 막장 아침에 아래꼬리 타점은 참 좋았죠. 세력들의 이 평단가 구간에서 사던가 아니면 평단가 밑으로 빠질 때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주가가 오르면서 양봉이 됐죠. 주가만 올랐고 거래가 안 붙어줘요. 위로 거래가 안 붙어줍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장부터 우리는 다시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이 매수 타점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잡는 겁니다. 사실 올라올 때 이 매도가 중요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하락폭에 있어서 한 20% 정도밖에 반등을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위에 절반 이상 되는 이 물량들 여기에 거래가 가장 많아요. 여기에 매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뚫어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이 저항에 왔을 때 세력들이 지금처럼 물량을 담아주지 않으면 그때는 일부 물량 덜어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개인 투자자이신 분들 시간도 많이 없으실 뿐더러 주식 사실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흔들리지 마시라고 이 신호들 제가 소통방에서 좀 잡아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영상을 또 처음 접하시고 또 이 소통방 입장이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왜 이렇게 또 방식을 바보같이 했는지 지금도 좀 후회가 됩니다. 사실상 댓글 좀 남겨주시면서 뭐 연락도 따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 소통방 안내를 놓치시는 분들이 과반수거든요. 본업 바쁘셔서 입장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소통방 입장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또 안내가 언제 나올 줄 알고 내 소통방만 계속 쳐다보시겠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신 차리자. 이건 내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저도 아쉽지 않고 여러분들도 답답하지 않게 제가 이 방식을 아예 바꿀 겁니다. 화면 상단에 잠깐만 제 개인 번호 좀 노출을 시켜놨고요. 010-3436-7531 위에 번호로 그냥 우리 삼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놔 주실래요? 그럼 제가 삼성전자 영상 보신 구독자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 삼성전자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해놓고 우리 구독자님들 긴급한 상황에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조건 얼마까지 간다, 무조건 제가 얼마에 정리시켜 드린다, 뭐 이런 약속을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야 하는지 줄여야 하는지 이 고민을 가지고 계신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켜드린다, 이 고민을 제가 함께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구독,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영상, 긴 영상 시청해 주신 감사하신 분들 위해서 이 선물도 하나 준비를 좀 오늘은 해왔는데요. 2026년도 제가 꾸준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드렸던 섹터가 뭔가요? 이 로봇 섹터였어요. 그쵸? 이 로봇 섹터에서 미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의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보도를 좀 내면서 국내선 이 미국 로봇 정책 수혜를 입는 이 테마가 생겨났고, 그 연결점이 연초에 있었던 이 젠슨항의 CES였죠. 그러면서 기대감으로 인한 국내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기대감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근데 현재로선 전반적으로 국내 로봇주들이 이전에 나왔던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고, 상승했을 때 들어와줬던 이 수급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왔어요. 수급이 쏠리기 굉장히 유리한 종목, 이미 상승이 30% 진행이 되고 바닥 매집이 진행이 된 종목, 게다가 유통 비율까지 이 30%라는 이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한번 치고 올라올 때 유통 비율이 높은 종목들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이 힘을 응축시키는 단계의 종목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유통 비율이 30%대 수준이다 보니까 이 품절주 성격을 가진 종목이고, 수급이 붙으면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종목 010-3436-7531 번호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트럼프가 이 로봇 섹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일 텐데요.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이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로봇 업계는 이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지금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종목들이죠. 근데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종목이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30%대이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 트럼프가 말했던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협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께 가져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을 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혼자 출발하지 않고 이미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이제서야 바닥 대비해서 약 30%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이 박스권 매집이 이루어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까지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이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유통 비율이 30%대이면서 이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이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이 힘을 응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건데, 20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바로 로봇입니다.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3436-7531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2026년 시장을 장악할 이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